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50분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내 계좌에 수익으로 가득 채워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무려 두 분이나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십 년 주식 경력을 자랑하시는 기본 충실 현명 투자 김태훈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돈줄 선생,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이재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도 기본에 충실한 투자 방법, 또 변동성 장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50분 동안 함께 시청하신다면 아마 이번 연초에 변동성 장세에 든든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님 교육 듣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50분 교육 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관록의 경험을 다 설명해드릴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교육 시간 내에 진행하지 못한 교육들은 교육 끝나고 교육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김태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재선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오늘 50분 방송 끝나고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보내는 내용 김태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김태훈 전문가님이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주시고 주식 관련 고민 상담까지 한 큐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님 모셔서 본격적인 교육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맡게 된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걸음마와 같은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너무 쉽게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가까운 은행이나 또 증권사 지점에 가서 CD나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또는 내 핸드폰에 아주 쉽게 그 HTS나 MTS라는 이 매매 그 도구를,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쉽게 손에 들면서 그냥 쉽게 사는 방법만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사다 보면 이게 내게 이제 투자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언론에서 나온 어떤 뉴스에 따라서 내가 혹해서 그냥 사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막 질러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 물리고 나서 생각을 하시죠. 아, 이거 물렸구나. 그리고 물렸구나 해서 요즘 모 증권사는 물타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매수 단가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금 회복을 하고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하게 재수가 없으면 완전히 상폐되는 종목에 더 물타기를 하는 수가 있죠.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확실히 공부해둬야 될 것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해보신다면 그런 엄한 종목을 고르실 일도 없고 또 나아가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타이밍에 매매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 분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주로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갖고 우리가 투자할 때 미래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한 즉 종목 찾기의 방법으로 이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들을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경제학 원론 책방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페이지 수가 한 700페이지 됩니다. 이게 맨큐니 여러 경제학 학자들이 다 써놓은 책들인데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걸 읽을 엄두가 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식 투자 기본서를 쓰게 된 건데요. 그런 쉽게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꼭 반드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 한 권쯤은 분명히 읽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환율, 또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우리가 뉴스를 틀면 아니면 신문을 보건 아니면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런 환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런 뉴스들이 나의 투자에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요행수로 우연히 뭐 소가 뒷걸음질자 쥐를 잡았듯이 그 수익을 조금 얻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말 그대로 마바라라고 우리가 증권업계에서 부르는데 그런 투자가 돼버리시죠. 그러면 답 없습니다. 원금 결국 까이고 결국은 이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 실패한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 분석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목 찾기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 외풍에도 처음에 그 투자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끈질기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잘 잡고 또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놓으신다면 웬만한 시장 외풍에도 함부로 손이 나가서 손절매를 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완료된 다음에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수익률이 도달할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많이 표현을 해왔는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가 매수가 완료된 타임 그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는 줄기차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동안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계속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도 발생하고 그 회사의 경영적인 내용이 변화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지금 처음에 투자 결정을 했던 그 투자의 목적이 훼손되었는지 안 하는지를 매번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점검을 하면서 내 매수를 했던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다 하면 끈질기게 버티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상승이 됐던 하락이 되었던 내가 처음에 그 매수 결정을 내렸던 또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했을 때 그 이유를 변동시키지 않는 그런 그 시장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그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그대로 버티고 가는 게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잘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본적 분석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지겹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 분석을 몸에 완전히 체득해야만 매번 매매할 때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종목을 찾아내고 또 찾아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또 분할 매매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목표라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특히 제일 먼저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전에는 함부로 매매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은 일단 뉴스에 뭐가 나오거나 하면 손부터 나갑니다. 손부터 나가고 매수하고 나서 언제 손절매를 할까를 고민하죠.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투자를 계속 반복해 오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 고개를 돌려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도달했을 때는 이미 시장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싸게 싸서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내 앞에 줄을 100m나 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매수하는 순간부터 차익 실현하려고 항상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 주문을 내는 때 그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일 먼저 이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본적인 투자 철학은 발목에서 사서 이 상투에서 판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발목에 샀을 때와 이 상투에 팔았을 때가 기간이 짧게는 뭐 한 달, 또 길게는 뭐 1년 정도도 걸리기도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투자했던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투자를 못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을 좀 공부를 하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종목, 막연히 그 종목과 결혼을 해서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시세가 거꾸라서 말 그대로 그 상패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구장창 그 기다리는 것,
이게 그 기본적 분석이 안 돼 있는 투자자들의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 분석을 공부를 해서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진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여러분 참여 방법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기본적 분석에 왜 충실해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30년 이상 긴 경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또 현명한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잘 교육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님 교육 끝나고 생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하단 자막 통해서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주십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하시죠? 샵 3989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김태훈 전문가님이 포트폴리오 점검 그리고 비중 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순서로는 김태훈 전문가님이 IPO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IPO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상장된 주식 H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IPO라는 게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그 주식이 상장을 해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주식시장 HTS나 통해서 열어보게 되는 그 시장이 바로 유통시장인데요. 그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 시장에 올리기 위한 그 행위를 IPO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IPO는 말 그대로 이 주간 증권사라는 증권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년 정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 만들어냈는데 그게 사업 보고서라는 거죠. 사업 설명서라는 건데 그 사업 설명서는 이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이 금감원에 제출해서 유가증권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고서가 통과돼야만 그때부터 유가증권을 청약을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약하시는 분들이 이 각 거래증권사마다 청약 증거금을 갖고 뛰어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즘 이 IPO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꽤 짭짤하긴 합니다. 물론 증거금을 몇 천만 원씩 내도 한두 주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한두 주에서 뭐 따상이 되든 따따상이 되든 그게 별로 먹을 거는 별로 없어 보여도 그래도 요즘 그 비싸다는 그 튀김 그 닭을 뭐 2마리 정도는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IPO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좀 우선 보셔야 됩니다. IPO를 할 때 이 기업 IPO하는 회사가 IR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게 인터넷에서 올라가 있고 또 IR 보고서라는 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이고 또 어떤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또 무슨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이 회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가증권 신고서라는 즉 사업 그 설명서라는 것에 보면 이 평가 가치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가 가치라는 건 주가가 없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얼마나 하고 증권사 분석팀들이 이 IPO 팀원들이죠. 걔들이 이걸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제시를 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이 공모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가치가 평가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가치를 갖고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이 되고 이게 상장을 할 때 전반적으로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또 그 전에 장외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정 기간 최대 주주는 6개월 또 내지는 또 1년 정도를 보호 예수하게 되고 그 외의 투자자들은 뭐 한 달에서 짧게는 뭐 한 달, 뭐 석 달, 6개월 정도를 보호 예수하게 됩니다. 그런 보호 예수 수량들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오늘처럼 이제 H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그 우리나라 벤처업계 1세대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오늘 상장을 해서 하루에 거래된 게 거의 1,000만 주가 넘게 거래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실제로 유통 물량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의 거의 몇 배가 하루에 거래돼 버린 겁니다. 아주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H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그 1세대 벤처 캐피탈인데요. 이 회사가
그 갖고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나 하이테크, 바이오 분야에 4대 3대 3호의 비율로 투자를 해놨고 그 회사들이 나중에 IPO든 M&A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차익 실현하면서 이 펀드에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 회사가 13개 업체를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거나 M&A 시킬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IPO, IR 그 소개서 자료집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창투자가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벤처 캐피탈은 기관 투자가들한테 돈을 받아서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자본금에서 일부 돈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짧으면 7년, 길면 한 10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나중에 IPO를 하든 또 여기 보시면 M&A를 하든 아니면 구주를 매출시키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수된 돈을 다시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벤처 캐피탈을 제너럴 파트너스 해가지고 GP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 펀드에 대한 운영과 관리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 보수나 성과 보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LP라는 게 있는데요. LP는 말 그대로 연기금이나 뭐 군인공제 같은 또 여러 금융회사나 또 개인들 중에서도 거액 자산가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낸 돈을 갖고 창투 조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창투 조합은 짧으면 7년, 길면 10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오랜 기간 7년에서 10년을 유지했던 펀드, 그러니까 투자 조합이 7년이 만기가 됐을 때 아직도 뭐 그 차익 실현을 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그걸 세컨더리 펀드에 넘기는데 그 세컨더리 펀드는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 대상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해서 나중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돈을 벌게 되는데 HB 인베스트먼트의 공모가가 결정된 것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 이게 3분기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각 IPO 하는 기업들은 그 직전 분기의 실적을 갖고 그 실적을 갖고 이제 기업 가치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적용되는 퍼라는 게 그 좀 어렵게 하죠. 퍼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나중에 가까운 서점에 가서 책을 보시면 대부분 퍼에 대해서 아주 쉽게 뭐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좀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11.34배를 적용을 했는데요. 저 11.34배는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이 창수사들의 평균 시장 퍼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서 확인했을 때 그 몇 개 창수사를 뽑아서 그 평균 퍼를 적용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한 1,070억 정도로 평가가 됐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당 평가액을 3,816원으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816원을 거기에 대해서 10%의 할인율, 그 20%의 할인율은 바로 여러분 청약자들 마진이라고 이게 통상적으로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가가 3,4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400원이 결정된 이 HB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IPO라는 걸 하면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죠. 그 청약을 할 때 이 최대주 지분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률이 지금 전체 지분의 최대주 지분 60% 정도 되죠.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40%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40%밖에 안 된 HB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1,000만 주가 넘게 거래했습니다. 첫 거래일에.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보호예수 사항들이 있는데요. 최대주주는 6개월 동안 보호예수가 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도 또한 6개월 동안 보호예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할 때 이 코스닥 기업들은 6개월 정도 최대주주의 그 의무 보호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주주들 같은 경우는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의 바로 기간을 두고 보호예수를 하게 되고 상장 주관사, 이 증권사입니다. 주간증권사도 0.74%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보호예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공모주를 할 때 기관 투자가들도 공모 주식을 더 받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확약을 해주고 그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HB 인베스트먼트의 이런 창투자에 진짜 그 내재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그 전문 투자 인력입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큼 프로페셔널하게 잘 투자를 했고 성과를 냈는지, 이 친구들이 투자하는 회사 밀레 서재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상장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 투자 인력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 회사가 만들 수 있는 펀드의 사이즈가 결정되고 펀드의 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HB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투자 조합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건 다른 창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청산인이죠. 언제 청산이 되느냐? 왜? 청산을 해야만 이 펀드 운영의 그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 보수는 말 그대로 사이즈, 얼마만큼 큰 덩치 큰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느냐. 그래서 관리 보수를 매년 1% 정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보수가 진짜로 이 창수사에 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산일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청산일과 납입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이 회사가 올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지. 이 HB 인베스트먼트도 올해 2024년 2월과 8월 또 10월 달 또 12월 달에 걸쳐서 총 4개의, 그리고 또 작년에 이 펀드가 또 투자 조합이 청산이 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올해 연말일 경우에는 올해 그 회계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 올해 HB 인베스트먼트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들이 언제 만기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하는 말씀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정말 기본에 충실한 방법, 어떻게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증권 실적 발행 보고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초보자분들께는 다소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 보호 예수까지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님 교육방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에서는 전문가님이 방금 해주신 교육들 보다 자세하게 진행되고요. 또 전문가님께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일 텐데요. 그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켜시고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문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 오늘 방송 시간 내에 못다한 이야기 정말 꾸준히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하락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할 종목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김태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러한 강의가 일방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에게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이 어려운지, 또 여러분이 잘 이 강의를 이해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좋은 세상을 만난 거죠. 자,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진짜 쉽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매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또 기획재정부에서 통계청이죠.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그 수출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각 산업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런 보고서를 매달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그렇게 실적을 좋게 냈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이런 여러 섹터들을 잘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코스메카 코리아와 대우부품이라는 회사가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고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시고요. 이런 게 뜨뜻하게 길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화장품 OEM과 ODM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회사들 여러분들이 가까운 무슨 화장품 회사 화장품 가게나 올리브영인가요? 그런데 가보시면
그 화장품들을 딱 쥐고 뒤에 그 제조원을 보시게 되면 의외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중소 브랜드들, 신규 브랜드들이 이 코스메카 코리아와 거래하는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브랜드에서 어떤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내지만 그 브랜드의 화장품을 직접 만든 건 코스메카 코리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신생으로 생긴 중소 독립 브랜드들 때문에도 요즘 실적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미국에 북미에도 캐나다에도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공장과 북미에 있는 공장 또 중국에 있는 공장 물론 중국 사업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화장품 회사들과 다르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왔죠. 이거는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그 어렵다던 작년 하반기 때 우리가 또 9월, 10월 달에는 얼마나 우리가 그 시장이 어려웠습니까? 작년 2023년도에. 그런데 그때도 주가가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실적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말 그대로 이 화장품,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데도 불구하고 OEM, ODM이라는 그 제조 능력을 갖고 새로운 독립 브랜드들을 많이 고객으로 모시면서 유일하게 이런 경기가 나쁘고 소비가 안 된다고 하는 때에도 실적을 계속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주가를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더 우상향할 수 있느냐?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공장이 가동률이 그렇게 뭐 100% 다 된 게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독립 브랜드를 더 고객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기에 젊은 시세일 때 만났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시세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회사는 향후 실적이 더 개선되면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대우부품하면 우리 여러분 뭐 그 2000년대에 파산했던 대우그룹이 생각날 텐데요. 그 회사의 그 대우그룹에 속했던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전장 부품 쪽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고 있는 회사죠. 거기다가 지난해 대우부품은 최대주 쪽이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이 회사에 그 자금을 투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차로부터 그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을 대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10년짜리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 그 일정 부분 실적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대우부품이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대주 쪽에서도 제3자 배정 유상자를 참여해 준 겁니다. 이게 증권업계에서 나오는 말 중에 최대주가 제3자 배정 유상자로 들어오는데 그 회사 실적이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나쁜 뭐 머니게임 하는 업체처럼 이렇게 이 재무 구조가 아주 부실하고 그런다면 솔직히 그런 종목들은 최대주가 제3자 배정 말이 꼬이네요. 제3자 배정 유상자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겠지만 이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자기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업의 실체가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 부품은 장기적으로 볼수록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그 조지아주에 새로 만드는 그 전기차 전용 공장에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할 텐데 확실하게 대부품은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 바닥을 다지면서 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 최근 들어서 이 최대주 쪽에서 그 관계회사가 대규모 그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주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 용기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아마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히든 종목인데요. 이제 금산분리법 하면 딱 눈치를 봐서 딱 챙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금산분리법 완화는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번 이 금융 당국에 의해서 말이 이제 회자되고 나오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금산분리법 완화는 그 재계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왜냐면 이 조금 말이 좀 다른 걸 세다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금산분립을 통해서 재벌들이 금융회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이 금융과 산업자본 사이에 벽을 쳐놨었는데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업체들, 이게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이 금융과 접목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금산분립법 완화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금산분립법을 완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나중에 예전에 경기 침체 속에 옛날 IF 구제금 직전에 나타났던 종금사대 무더기 그 파산 사태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위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시중은행이 되고자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금산분립법이 완화되면 말 그대로 시중은행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이 회사의 모회사는 그 매각에 대해서 이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그 포털 업체가 인수를 하겠다는 설도 돌았던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의 포털업체가 인수하고 싶다고 관심을 보인 김태훈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히든 종목은 오늘 저녁 7시에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이 종목명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고요. 이 종목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매매 타점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매매 타점에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이 히든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통해서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실 전문가님은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인데요. 대표님 그동안 가져오신 돈줄 종목들 하나같이 고공행진했고 오늘 가져오신 돈줄 종목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저 이재선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풍문으로 들었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종목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인데요. 대표님이 오늘도 이 돈줄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돈줄 종목 알차게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표 자랑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10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봐야 될 종목들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볼까요? 1번부터 6번까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0,000원인데 현재가 5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종목 수익률은 372%라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월에 매수를 했고 매수가가 32,000원대인데 현재가는 16만 원을 넘어가니까 종목 수익률이 410%에 육박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종목들도 대표님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1월 4일에 매수하셨고 현재가 8,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8개나 되는 종목이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재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선 전문가님의 돈줄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하단 자막 참고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님 모셔서 그동안의 돈줄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2부를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바로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뜨거운 섹터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AI 관련주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센서 쪽이 부각이 되면서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 종목이 밀릴 때마다 음봉마다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교육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 10,000원대 구간부터 이 종목이 횡보를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충분히 좀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밀리는 거 10,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아예 반영하지 못하는 거다. 당장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뭐 빠른 상승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가격이 1,73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구간부터 밀릴 때마다 10,000원 전후면 좋고 그 아래면은 아주 나이스한 무혈입성 가격이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 승리하듯 우리가 손실 없이 무조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최근 움직임을 보니까 CES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거의 뭐 2연상도 들어왔다 죠 장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께. 1월 23일 날 전일 상한가 들어갔는데 2연상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2만 원 돌파하면 보유하시고 2만 원 돌파 못하면은 한번 정리하고 이제 차익 실현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80%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편안한 구간이었죠. 조금 더 들고 가도 수익률이 조금 깎이는 거 감수하고도 내가 이제 지지선을 낮춰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싶고 자금을 순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만 원 대응하시면 된다. 너무 명확한 이런 대응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릴 때는 또 이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장중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마감에 2만 원을 살짝 걸쳐놔요. 19,000원 후반대로 해서 살짝 걸쳐놔서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매도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크게 수익 났으니까 축하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대응선 전략 봐서 2만 원 내일 봐서 갭상승으로 넘어가든지 내일 2만 원 위쪽에서 마감하면 보유하시고, 아니면 그냥 지금 정리하셔도 됩니다라고도 설명드렸죠.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2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25,000원까지 장중에 돌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5,000원으로 대응선 올리면 편안하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래 하단 구간을 2만 원이었던 구간을 이제 22,500원 구간으로 올리면서 보시면 좀 더 편하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부 반도체 지금 139.98%, 14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5,000원 돌파 시도했는데 장 마감 때 제가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25,000원은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수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지선을 좀 넓게 본다 하시는 분들도 22,500원 살짝 하회해서, 사실 이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살짝 하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조회 공시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급등했을 때에는 이제 거래 정지도 들어오고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단일가 매매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교육해 드리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급이 잠깐 다른 곳으로 돌 수 있고
주가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하느냐? 항상 저희 교육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이렇게 AS 올려드리고 이번 주 내내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 종목 외에도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았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테슬라에 뭐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테슬라에 공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이제 이슈를 만드는 정도고 오비고와 함께 글로벌 이제 자동차 AI 솔루션 시장으로 진출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켜시면은 요즘에 오피스 쪽 볼 때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12월, 1월에도 계속 5,000원도 돌파 못하고 자꾸 4,000원 쪽으로 붙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12월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1월에도 또 강조해드렸죠. 자, 4,250원 이하면 이거 너무나도 싼 구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진입해도 되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계속 모아가시라고 했는데 음봉 때마다 계속 모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매직 구간입니다라고 강조해드렸죠.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CES 앞두고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84.47%라는 놀라운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매수를 잘했으면 매도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가격으로 설명드렸죠. 자, 7,000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매도한다. 그리고 2차 목표가 7,000원이었는데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실 분들은 좀 정리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드렸어요. 저희가 7,720원 이 구간에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7,720원이 현재가인데 7,750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가겠습니다.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 이 종목의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7,750원을 넘어가면은 30원 남았죠. 50원 넘어가면은 유지만 되면은 보유하시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도 7,500원을 이탈하면 그냥 한번 차익 실현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7,750원 넘어가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8,000원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250원 단위로 여러분들 짧게 끊어서 보시라고도 다시 한번 교육해 드렸죠. 그래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고 7,500원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밀리면 한번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6,000원 이탈하면서 좀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서 밀리지를 않는다. 당일날도 아래 꼬리 조금 달고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CES에 연속돼서 모멘텀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출시를 하고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계속 내비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핵심이 되는 기업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6,400원 구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다시 움직입니다. 강한 종목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00원 구간까지도 저희가 대응 전략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50% 가까운 추가 상승이 발생했다. 9,550원까지는 갔는데 9,500원 유지가 안 됐으니까 한번 차익 실현하고 이제는 좀 쉬는 구간인데 아직도 큰 조정을 안 받고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가 반도체주는 주도주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랑 이제 파생돼서 AI 로봇이 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은 꼭 한 종목 들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성향상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가장 싼 종목 어버버 반도체 우리 바닥권에서 사서 쭉 끌고 와서 큰 수익 올리지 않았습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바닥권에 사서
급등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좀 낮죠. SK 하이닉스처럼 이런 좀 묵직하고 큰 종목은 없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급등하는 종목도 좋지만, 물론 가져가면 좋지만 이런 종목에는 큰 돈을 못 담겠다. 난 정말 작은 돈밖에 못 하겠고 나는 비중을 크게 담을 수 있는 종목, 바닥권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종목들 한 10% 전후에 비중으로 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내시면서 크게 좀 비중을 좀 담아갈 수 있을 법한 종목을 제가 오늘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 한 개의 돈줄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와 어보브 반도체 놓치셔서 아쉬운 분들은 오늘 돈줄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대표님께 빠르게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이재선 대표님, 네. 빠르게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오른손이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의 오른손과 네. 제 왼손이 이렇게 쫙 부딪히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이파이브. 맞습니다. 이 하이파이브가 오늘의 돈줄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엔터주고요.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이 속한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일지 저희 대표님께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BTS 얘기만 나오면은 이미 그 종목명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하이파이브 굉장히 뭐 좋은 힌트였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종목명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11월에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7.15%, 다음 저항이 어디였다? 26만 원이었다. 정확하게 저항선에 걸렸죠. 이 바로 전에 일부 타이밍의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이다라고 김태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가 한번 매도하고 여러분들 언제 사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엔터주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캔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음반 판매량이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동 구매하는 이런 판매량이 좀 줄었고, 전체적인 판매량 같은 경우는 또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호한 그룹과 그리고 좀 공동구매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처진 그룹을 엔터사 중에서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은 어디냐? 음반 판매량은 바로 하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역시 MZ세대답게 그룹명을 쭉 다 말씀해 주셨는데, BTS가 이제 순차적으로 군대를 가면서 아마 내년까지는 완전체가 어렵겠죠. 내후년 정도나 이제 완전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솔로 활동을 하는데 작년에 뭐 지민, 정국 등등해서 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뭐 BC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빌보드 최상위에 위치하면서 이제 솔로로서도 이제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전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솔로 가수도 또 나올 거고, 뉴진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르세라핌도 잘 되고 있고, 이 동생 기업들이 다들 잘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다음 요즘에 뭐 세대를 나누는데 5세대 그룹이 이제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서, 꼭 BTS가 아니더라도 솔로로 활동을 해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동생 그룹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반 판매량도 양호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 보니까 엔터주 쪽으로 해서 ETF를 구성한다라고 해요. K-팝 ETF라고 하는데, 그중에 또 핵심이 되면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가 보신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캔들 볼 때 이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저점 매수대 들어오는 거 아주 좋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비중 있게 여러분들이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교육방 입장하시면은 이 종목 오늘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영상으로 진단해드리니까 모두 진단까지 받으시고, 새 포트폴리오 새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청룡회에 모두 승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이 늘 방송 때마다 돈줄 종목들을 3-4개씩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단 한 종목 돈줄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의 정확한 명칭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종목의 정확한 명칭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매매 타점 잡고 싶으시다면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